예, 오늘은 3장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과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엑셀이라든가 또는 CSV 형태의 파일들을 R 밖에서 R로 불러오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Getting Started with R Data Frame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데이터의 형태는 각각의 엔티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특성들, 여기에서는 엔티티를 뭐라고 보실 수 있냐면 엔티티를 person 1, person 2, person 3 같은 것들을 이제 엔티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observation에 뭐 firm 기업, 뭐 첫 번째 기업 혹은 뭐 두 번째 기업, form 2, form 3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ntity라고 하는 것에 국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country 1, country 2, 뭐 country 3 이렇게. 그래서 entity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entity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관측,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관찰한다면 여러 가지 특성들을, characteristics를 동시에 관찰하게 됩니다. person 1은 성별을 관찰할 수 있고 나이를 관찰할 수 있고 소득을 관찰할 수 있고 뭐 등등등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한 하나를 관측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observation 혹은 뭐 관측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확히 3명의 사람만 관찰했다면 관측치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각 사람마다 이런 특성들, 성별, 나이, 소득,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지만 observation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 엔티티의 개수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R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는 R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간단한 엑서사이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표를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은 4고요. 4명의 사람들의 시험 점수인데 하나는 economics라고 하는 경제학 시험 점수이고 하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영학 시험 점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런 포맷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 그 저기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선택 도구 하셔서요. 이렇게 하고 카피하시면 됩니다. 카피하셔서 R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과목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뉴메릭 지난 시간에 봤던 두 개의 뉴메릭 벡터를 제너레이트 했는데요. 그래서 econ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biz라고 하는 것. 제가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전에 슬라이드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지금 econ이라고 하는 변수는 90, 80, 60, 70 이 순으로 벡터 형태로 제가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사실상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observation마다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특성상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사용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R을 한번 경험해 본 학생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란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econ이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를 만들었고 biz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린 두 개의 뉴메릭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econ과 biz라고 하는 두 개의 뉴메릭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뉴메릭 벡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econ, biz라고 쓰면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슬라이드 테이블에서 보셨던 형태의 표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미드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econ, biz 하면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environmen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observation, 그 다음에 2개의 variable. 4개의 observation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4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개의 variables는 econ과 biz를 각각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슬라이드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변수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이렇게 하나,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스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로에서 이렇게 변수를 붙여가는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여러분 보셨던 제가 실제로 R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거 그대로 확인하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2개의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econ이라고 하는 변수고요. 하나는 biz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econ이라고 하는 변수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biz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각각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R 스튜디오로 가셔서요. 지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biz라고 하는 변수와 econ이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제가 여기에 midter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econ을 불러왔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이 econ과 같은 값인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불러온 midter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econ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는 econ이라고 하는 변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midterm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econ 변수를 불러온 것이지, 여기 가상 버추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econ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midterm 안에 2개의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econ이고 하나가 biz인데요. 제가 지금 불러온 것은 여기 있는 ec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온 것이지, 여기에 또 다른 변수인 econ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강의 노트에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요.